10억 밑으로 해서 뺐으니까 그거는 얘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한 것 같아요. 금정역이 이제 눈에 딱 보이니까 거기서 뭐 여기 딱 보더라도 1호선 4호선 나와 있고 KTX 나중에 아마 지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서울이랑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파트 진행을 했을 때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막 돌아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도 진짜 여기 이렇게 잘 도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옆으로 해서 개천 옆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조망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그때는 조망이 나온다고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옆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여기는 막 수변 공원처럼 막 해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똥물. 조금, 예, 좀, 예, 우리가 생각할 막 로맨틱한 막 그런 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경우가 좀 있었지만은, 그리고 여기 나가는 건물들이 LS타워, LS전선 있고 막 이런 데 있고, 여기가 거의 다 막 그냥 공장, 그런 데다 보니까 여기 다 공장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 무슨 뭐 무슨 공장 다 이런 데고 막 그래갖고 이제 지산도 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구내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식당이 되게 맛있어. 저도 여기서 식사를 많이 했었었는데, 다 그냥 공장 다니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 그렇게 지리적인 부분이 막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사실. 학군이 가깝기를 하나, 무슨 뭐, 예, 주변에 도서관이 있기를 하나, 그런 거는커녕, 막 공장, 여기 다니시는 분들만 뭐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산업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건너가시게 되면은, 뭐, 여기 다 술집, 뭐, 족발, 참치, 커피, 감자탕, 여기 뭐 숯불갈비, 역전할매 맥주, 뭐 가포야끼, 그런 이건 뭐 다 여기 뭐 술집이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애 키우기에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분양을 하는 데는 여기서 바로 옆에 강 건너 쪽, 개천 건너 쪽에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청약 중이고 이제 내일서부터 청약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는 호원 초등학교 가서 봅니다. 그래도 조금 낫기는 낫다. 그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부유원 센터, 네, 지산이죠, 지산. 예, 팔아먹기 정말 좋고, 예, 연락을 계속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머리털 뽑히기 정말 좋은 지산. 팔아먹고 나서 요 무지하게도 먹었었죠, 그죠? 예. 근데 부동산 입장에선 진짜 팔기는 좋아, 이게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의 나쁜 점들, 뭐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공장 같은 게 그대로 그냥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점은 똑같은 점이고, 그리고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해서 본다면은 호원 초등학교가 이제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예, 이런 점들이 아까와 다른 조금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옆으로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덕현초, 그리고 과학기술고등학교, 이건 그냥 대한학교구나. 그리고 여기는 대한중학교, 대한이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촌 아트홀, 그러니까 아까랑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대신 이제 상권은 조금 약해지겠지, 그죠? 뭐 이 정도 봤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주변 시세 한번 맞춰봐야 되겠지. 21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아마 2019년도에 분양을 했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해서 봤을 때 114 타입이 지금 18억 11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 금액이. 분양가는 6억 정도.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항상 우리 간지라 그러죠, 간지. 항상 그 지역적으로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의 그 찌라시, 예, 카탈로그를 제가 항상 챙겨놓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분양 정보랑 평면도 정보 같은 걸 좀 보려고 해서 이제 꼭 챙겨놓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뭐 6억에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두 배가 넘어버린 케이스죠. 예. 물론 여기도 중간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15억까지 해서 갔었구나.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은 입주 예정. 그럼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애들은 요거는 지금 8억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억에 분양을 했던 게 8억에 분양을 해갖고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가점으로 해서 당첨이 된 게 36점에서 당첨이 됐구나. 경쟁률은 뭐 요 정도 나왔었고,
여기 한번 봐볼까? 좀 비슷한 동네로 해서 요거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이거 진짜 대단했지. 이게 이제 올해 10월달에 입주구나. 다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야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빠릅니다. 이때도 사실 이거는 이 정도였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잘 나온 겁니다. 싸게. 지금 136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나마 이게 1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에 분양을 한 거야 도대체? 한번 볼까요? 자, 분양가가 자, 요게 9억 8천 9백만 원. 그러면 일단 뭐 한 9억 9천 정도까지 해서 봐야 되고 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입지 조건을 떠나갖고요. 일단은 먼 지도로 해서 봤을 때 여기서 안양 밑에 해서 구로까지 야 그래도 이만한 입지가 없거든요. 일단 서울이랑 가깝잖아. 일단은 그러면은 속된 말로 먹어준단 말이에요. 뭐 저기 어디 뭐 평택, 뭐 동탄, 송도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지. 게다가 서울 강남 쪽이랑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서로 뭐 따지고 얘기할 그런 거가 비교가 되지가 않죠.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죠? 여기 단지 자체의 입지는 조금 그렇다 싶을 만 하겠지만은 야 근데 지금 광명 같은 데서 나오는 게 12억이고 용인도 막 10억 12억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청약이 나오는 게 9억대에서 10억대로 해서 나왔다. 옛날에 했던 것은 학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얘는 지금 11억 12억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분양가만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청약을 할 만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85세대 요 이제 조금 작고 가장 높은 게 20층 그리고 이제 세대당 1.5대 1.5대면 괜찮지 그죠? 전매 제한에 대한 여부가 아직 여기서 확인이 안 되네. 여기 있구나. 예.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래서 이건 아마 당발이 3월 21일 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계동 533-3번지 일대. 예,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었죠. 그렇지. 옆에 이게 같이 나와야지, 이 지도가. 자, 북쪽은 이렇게 해서 한시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오동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나간 애고 여기서는 이제 요 사이로 길게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막혀져 있는 애고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조망은 터져 나가겠습니다. 백이동에서는 조망이 좀 막힌다고 봐야 될 거고 야 그나마 이제 요건 조금 아리까리하고 얘도 이제 조금 그렇고 얘는 조금 그나마 쇼파를 살짝 틀어서 놓으면은 뭐 쏘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3, 4, 5동 이쪽에 있는 동네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아마 로얄로 해서 남서서향이죠. 이쪽으로 해서 아마 메리트를 부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베이죠.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4베이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3베이로 해서 나온 아파트입니다. 조금 아쉽다. 그죠? 아마 이게 4베이로 해서 나왔으면 분양가 자체가 10억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설계 변경하고 그러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리고 요즘 나가는 거 공사비 70%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징적으로 10억 밑으로 해서 뺐으니까 그거는 얘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한 것 같아요. 자, 방 3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침실, 거실, 침실, 방, 거실, 방.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북향 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3베이다 보니까. 주방하고 식당하고 공기가 통하는 마통풍 구조. 잘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요 벽이 시야를 조금 잡아먹죠. 주방이 조금 좁아 보이게 될 거라고 여기 거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보게 됐을 때 요런 벽은 무조건 없애주는 게 좋죠. 발코니 2번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쪽으로 갔었어야지 왼쪽으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실외기실을 침실 3번에다가 실외기실을 굳이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여기다가 또 창문을 내줘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네. 그냥 차라리 그럼 여기를 그냥 발코니처럼 그냥 테라스로 그냥 빼버리지 발코니처럼. 그리고 안방에서는 없네요.
요 공간이 없이 애들 방에 발코니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안방에 있는 게 낫죠. 예. 뭐 쏘쏘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저는 뭐 그냥 다 이야기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예. 눈치껏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4. 요거 인기가 많죠. 중간에 끼인 평면이라고 해갖고 요거 청약을 넣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당첨만 되게 되면 일단은 조망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4동이 좋아 보입니까? 5동이 좋아 보입니까? 이쪽으로 나갑니다.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4동 거보다 5동 꽤 낫죠. 4동에서는 이렇게 5동에 있는 벽이 살짝 가려지기 때문에 5동 께 훨씬 더 조망이 우수합니다. 자,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평면도에서는 아쉽게도 타워형이죠. 방, 거실 이쪽에 나와 있고 애들방 저쪽으로 해서 두 가지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은 당연히 이쪽으로 되는데 애들방에서는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나간다. 야, 잠깐만. 역시 애들방 조망도 여기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니까 4동보다는 5동께 조망이 좀 더 좋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자, 근데 여기 평면이 조금 괜찮은데 예, 안방 옆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해서 넓게 빠져나왔다.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죠. 예,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많다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실외기실을 이쪽으로 해서 다 밖으로 빼놨구나. 이런 구조는 조금 보기가 특이한데 이렇게 되면 여기 중간에 이 공간이 조금 죽어버리죠. 데드 스페이스 아닌 데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양창이 나가면 좋을 텐데 그거까지는 돼 있지 않았고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드레스룸 자체는 많이 쳐줄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74B입니다. 74B. 요거는 그냥 여기 딱 모양을 보시게 되면 바로 타워형인 걸 알 수가 있죠. 예. 조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개밖에 되지는 않지만 됐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전형적인 4베이 1, 2, 3, 4, 4베이 4칸짜리 4개의 면이 있으니까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야 이거 뭐야, 창문이 여기 없네. 이렇게 되면 마통풍이 안 되잖아. 야 이거는 조금 뭐 속된 말로 에바라고 하나. 아씨, 현관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조그매요. 아니 뭐야, 드레스룸도 작네. 이렇게 되면은 판상형의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놓으면 이거 판상형 아닌 판상형 같은 여기에다가 청약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아리까리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 그럼 79 타입 한번 볼게요. 낀 평면이 두 개나 있네. 74랑 79랑. 야 이거 아 일단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땐 조망이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01동 여기 101동에서는 그냥 조망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2동에서는 조망이 그래도 좀 나가니까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180도 와이드한 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조망이 길게 나가니까 101동보다는 낫지. 자, 근데 평면도 상으로 해서 봤을 때 아이구야, 방 거실이네 그죠? 포베이 판상형인 건 맞아. 포베이 판상형인 건 맞는데 이렇게 근데 방 거실 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들 방이랑 안방이랑 서로 많이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애들 방 중간에 거실 그런 다음에 안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방 옆에다가 바로 침실 2번하고 3번을 붙여놓은 케이스입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는 옛날에 그 송도 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나왔던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그때는 대형 평형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막 270제곱짜리였으니까 가운데 여기가 막 중정으로 뚫려져 있고 예, 뭐 나무 심을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여기 좀 막 그렇게 해서 붙어져 있는 케이스였고 안방 옆에 있는 침실 같은 케이스는 사실 애들 방이 아니라 거의 드레스룸, 팬트리룸 그런 용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만 쓰는 게 아니라 애들 방 침실 2번도 드레스룸으로 쓰고 그거 이외에도 방이 저쪽에 또 2개, 3개 정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면을 하기 위한 그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거는 마통풍이 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드레스룸도 작고 이 정도면 작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파우더룸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럼 사실 드레스룸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 이건 평면 별로다. 현관 팬트리도 너무 조그맣고. 야 이거 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 이번엔 84A 타입입니다. 국민평형이죠. 84A 타입. 근데 3동, 5동에서는 뭐 조망이 빵빵 터져 나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근데 역시 102동에서는 조망이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가 또 평면은 잘 나왔네요. 주방하고 식당에 이렇게 해서 마통풍에 1, 2, 3, 4, 4베이 판상형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잡았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 안방에 발코니 공간이 있으면서 외부 공기를 막아줍니다. 뭐 차가운 바람이라든지 뭐 뜨거운 공기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 다 막아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이 아니지, 파우더룸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 이만큼의 공간은 드레스룸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84 타입의 교범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주방 양쪽으로 하나는 실외기실과 하나는 발코니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케이스. 이게 좋죠. 그래야지 주방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관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 이거는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배도상으로 봤을 때 102동에만 안 걸리면 돼. 그리고 세대수도 55개니까 그래도 뭐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 자, 84B 요거는 청약을 넣었다 그러면 당첨이 돼도 무조건 100% 앞에가 막히죠. 그리고 평면도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까 84A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에가 무조건 조망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84B에다가 청약을 넣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세대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첨이 될 확률 자체가 희박하죠. 그러니까 당첨이 돼도 좋을 것도 없고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굳이 조금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84C 요거는 그냥 딱 봐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타워형일 거라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조망은 뭐 다 쏘쏘 다 괜찮습니다. 담배도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3동이 제일 좋지. 밑으로 해서 다 터져 나가니까. 근데 3동에서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벽이 가리니까 요 180도 조망에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 벽이 180도 조망에서 가려져 버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넌센스죠. 이건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한데, 그죠? 방방 거실방. 자, 안방하고 거실 여기 쪽에 나와 있으니까 전형적인 투베이의 투웨이 스타일이고, 그리고 애들 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나간다. 이 조망이 뭐 그렇게 기대가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기 드레스룸도 역시 조그맣게 있다. 이렇게 나가는 평면도가 사실 판상형 치고는 옛날 거 판상형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거야, 그게. 현관 팬트리는 그래도 좀 제법 해놨습니다. 근데 복도 팬트리가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일 뻔했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애들 방은 얘는 요렇게 나가겠지만은 얘는 요 위쪽으로 해서 북향으로 해서 나가니까 요건 좀 요건 또 단지 내로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그냥 103동에 요거 1호 라인 얘가 그냥 제일 좋네.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98A 타입입니다. 제가 갸우뚱하는 데는 벌써 이유가 있죠. 조망이야 당연히 이렇게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앞에가 살짝 가려져 버리니까 얘네들이, 요 조망이 그게 이제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 당첨만 되면 다 장땡이니까. 당첨됐을 때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방 거실방 4베이 스타일에다가 요거 주방 마통풍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울 건 없고, 요거 주방 같은 케이스는 옆으로 해서 주방을 이렇게 길게 와이드하게 빼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옵션이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팬트리 공간 같이 해서 놓고, 요만큼의 공간은 아마 없애버릴 거라고. 그래야지 거실의 공간이 이만큼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난히도 사이즈가 큰데도 유난히도 더 넓어 보이는 평면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여기가 조금 더 있다. 한 칸이 좀 더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주방 팬트리가 이쪽으로도 있는데 거실 이쪽으로 침범을 하질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해놨네. 현관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사이즈가 좀 나오니까. 애들 방 안쪽에 여기가 거의 뭐 데드 스페이스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욕실을 여기다 위치를 시켜 놓으면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는 거는 뭐 욕실, 수도 설비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가 여기 말고 여기도 있죠. 요거는 조금은 아쉽다. 굳이 여기에 있었어야만 했을까? 요건 조금 아쉽다. 여기는 뭐 수전 들어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98 타입에서는 저는 100점 만점에서 120점을 주고 싶습니다. 평면도가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편한 세상 평촌 어반포레, 이름도 너무 길어, 그죠?
이름이 맞나? 예, 어반밸리. 어반포는 또 다른 데 있었고, 어반밸리. 요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청약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있죠? 예, 쌍따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아요, 구독, 알람 안 눌러도 돼. 그냥 밑에 저기 막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트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방송은 마무리합니다.